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한국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진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좀 보내주세요. 저는 일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일본에 왔었는데요. 원래는 목요일날 이제 들어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출발 3시간 전에 이미 결항됐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비행기가 오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항이 돼서 못 와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결항이 돼버려서 표를 재빨리 알아봤거든요. 원래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내일이죠, 수요 멤버십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돼가지고 알아봤는데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요일까지. 겨우 일요일날 표를 구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발이 묶여버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네다로 외국 비행기를 하면 그나마 토요일날 표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표를 예매하느라고 일요일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리타에서 가는 게 일요일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하루라도 더 빨리 갔으면 수요 멤버십을 했을 텐데 수요 멤버십을 못하게 돼서 멤버십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원래 실방도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죄송하고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는 일본에 지금 발이 묶여서 일요일까지 아마 여기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는요, 제가 일요일까지 있어도 딱히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녹화 방송 때 이야기했던 게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락이라고 말하기 민망하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워낙에 시장이 다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해가지고 하락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민망한 상태다. 하지만 시장에 정말 유명한 속담이 있다고 했죠. 모두가 하락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때가 그때가 하락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발생했어요. 이제 시그널상에, 하락 다이버전스의 시그널상에 조정이 발생을 했고, 원래는 이제 한 요 정도 라인이죠. 9만, 요 고점 라인이 9만 3천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원래 이제 거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21동 평균선이죠. 이 21동 평균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90K에서 93K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그냥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번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렸는데, 딱 9만이죠. 9만 700달러죠. 9만 700달러 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현재는 3일째 반등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진짜 찐반입니까? 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면 하락 끝났습니까?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정은 끝이에요. 여기까지 딱 조정은 끝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올라갑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좀 시장이 너무 극과 극으로 오른다 떨어진다만 있지 않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횡보한다 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요, 올라는 갈 거라고 봐요. 예상되는 흐름은요, 사실상 요겁니다. 현재 예상되는 흐름은 사실 여기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는 건 아니고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고점을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난해할 수 있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웨이 반등이 쳤는데, 보통 시장은 한번 반등을 치면 바닥을 확인하거든요. 바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아마 이번에 조정을 받았던 9만 700 이 언저리까지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22동 평균선이에요. 22동 평균선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언저리, 그러니까 거기는 미치지 못하고 아마 9만 2천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조정을 하면서 바닥에 대한 확인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번 바닥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고점을 넘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약간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애매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하면 타블렛이라서 내 펜을 안 가져왔어요. 내 펜을 가져왔으면 좀 이쁘게 했을 텐데 아래 거를 막 손가락으로 선택해가지고 하느라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고점 뚫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그냥 이렇게. 사실 저가 생각하고 있는 큰 다음 흐름에 대해서, 큰 다음 흐름에 대한 거는 딱 요 정도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 구간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이대로 안 가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상승장으로는 올라는 갈 수 있거든요. 올라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바닥에 대한 조정은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있은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22동 평균선 있잖아요. 이 22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는 약간 요런 느낌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2동 평균선이 약간 요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21이동 평균선에 대한 어떠한 좀 지지력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봐요. 사실 21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아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올라갈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 얘기하면 이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컸다고 봐요. 사실 이제부터 조정받는 거, 여기서 지금 제가 약조정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조정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그냥 없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생각보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정이 현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더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발생되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오히려 조정이 발생되면서 올라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건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얼마나 싸게 잘 사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수 있어요. 약간 조정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팔고 다시 사는 건 어떨까? 이게 이제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조정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조정 같은 건 없이 오히려 놓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에 괜히 현혹이 돼서 팔고 다시 사면 다시 살 기회는 안 온다 말 그랬잖아요. 상승장에서는요 정말로 자리 싸움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 거 놓치고 그냥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21이동 평균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1이동 평균선에서 체크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21이동 평균선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진짜 묘하게 터치 안 했습니다. 거의 근처까지만 갔죠. 그게 상승장이에요. 생각보다 자리는 안 준다. 조정은 나와도 자리는 안 준다 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만큼 이제부터는 어떠한 약한 조정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잘 사냐가 중요한 거고요. 괜히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아래서 다시 사야지 해봤자 어차피 떨어지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잘못하면 놓고 간다. 이것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견뎌라. 사실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견뎌라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이고요. 만약에 이제 못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 많죠. 여기 조정 나올 것 같아가지고 팔았는데 못 산 거야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조급한 거죠. 그런 분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두는데 잘 팔긴 잘 팔았어요. 근데 사기는 못 샀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이미 내가 파는 자리 이미 와 있어요.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잘 사야 되는지만 어느 정도 열어놓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상승장에서는요 그냥 적당히 조정 주면요 집착에 빨리 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대 93,000 그래도 9만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93,000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사는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샀었던 거가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보유한 사람들은 그냥 이빨 깨물고 견디는 게 낫다. 그리고 못 산 사람들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잘 산 것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조정해 산다라는 전략이 훨씬 더 상승장 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첫 번째 상승 경험해봤죠. 웃기기 경험해보셨잖아요. 말 그대로 아직 출발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출발은 빠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출발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출발이 저의 예상과 다르게 출발한다 그러면 웃기기 못 삽니다. 아시죠? 살 자리도 없고요. 조정도 안 나와요. 조정도 엄치 올랐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잘 사는 것에만 어느 정도 집중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은 할 필요는 없죠. 세상이 이제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번에 조정받았던 자리죠. 9790달러. 9790달러. 이거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요. 요 구간 이하로 이탈이에요. 이제 요 구간 만약에 이하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하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주의 단계예요. 제가 항상 주의와 위험 단계를 나누죠. 주의는 뭐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나? 시장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나? 라는 것이 이제 주의 단계죠. 시장을 집중해야 돼서 봐야 되는 게 단계. 그리고 위험 단계는 뭐예요? 위험 단계는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 9다라는 게 위험 단계죠. 자, 이제 위험에 대한 단계는 95,000달러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만 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90개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건 이제 알트코인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다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8만 5,000달러죠. 8만 5,000달러. 이 비트코인이 9만 8만 이러니까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8만 5,000달러 이하에 대한 만약에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위험인 거죠.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가진 것의 절반이라도 놓고 봐야 되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9만 이하로만 안 뛰신다 그러면 딱히 크게 하락이나 위험에 대한 단계로 볼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입 밖 깨물고 견딜 사람들은 입 밖 깨물고 잘 견디시면 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장 빨리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나온 반등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면 또 한 번 정도 흔들 때가 나와요. 시장은 항상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개념이 커요, 항상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물론 고점을 뚫고 조정을 할 거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그렇죠? 바닥을 짱바닥 확인하고 가거나, 보통 이 두 관점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9만이 안 깨지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고점을 뚫었지만 그래도 조정받고 가거나, 이 두 관점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위험하다 그러면 9만이 뚫렸을 때만 어느 정도 이제 주의해서 물량에 대한 조정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돌아갈 때까지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도 좀 사야 돼요. 좀밖에 못 샀습니다. 나 걸어놨는데 걸린 자리에 안 걸렸어요. 다 안 걸려가지고 굉장히 조금밖에 못 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가는 날까지 별일 없이 그냥 행보만 하다가 나는 오히려 더 요걸 바랍니다. 요렇게 안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1주, 2주 정도 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싸게 잘 사서 한 다음에 나 태우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욕심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올라가셨으면 좋겠지만 뭐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나도 그러고 싶잖아. 나도 돈 벌고 싶잖아요. 자, 다들 눈 조심하세요. 한국은 제가 지금 체감이 잘 안 돼요. 한국에 엄청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은 지금 엄청 조금 낮에는 더울 정도로 햇빛이 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국에 눈 조심하시고요. 다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대로 실방이든 뭐든 못했던 방송들 미뤄서라도 많이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 진짜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분석의 그래였고요.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